직장에 나오셨습니다. 자가격리가 이제 한 2주 되잖아요. 답답하지, 자기도. 재미를 느꼈을 거예요. Regardless of any of that, our mission has remained the same, to convince the North Koreans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to verify the same, and to then create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예, 북한의 GP 총격 상황 말고도 또 하나 세밀하게 짚어볼 장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건재함을 연출한 김정은 위원장. 글쎄요, 전보다는 그을린 얼굴과 살도 좀 찐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화면에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폭풍 같은 만세 하늘을 바쳐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인비료 공장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화면 저하고도 또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약간은 뭐 다리를 저는 모습도 일견 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강이 선수를 비웃듯이 담배도 피고요. 테이프도 직접 끊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일날 행사한 것을 2일날 보도한 것인데요. 제가 그동안 봤던 이제 북한의 어떤 보도 행태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아마 건강 이상설을 좀 의식한 저는 보도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 화면 잡을 때 롱테이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의 모습을 계속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또 건강할 때 본인이 했던 담배 피우고 뭐 지시하고 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의도적 연출이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팠다고 한다면 앞으로 뭐 담배도 피우지 않을 것이고 조금 뭐 힘들어할 것이고 수척해질 것이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예전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분량이 훨씬 길어요. 그런 걸 비춰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망설, 뭐 중병설 등등 이것들이 다 허위였다.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좀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중간 정리를 좀 일찌감치 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로 잠시 원산에 피해 있었다. 이 분석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이제 한 2주 되잖아요. 이거는 역시 이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간다면 이제 바닷가가 좋은데 마침 거기 원산에는 또 뭐 별장이라고 하는 특각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쪽을 좋아해요. 특이 동향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시장 1번. 자, 네. 건재함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2번이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 없었던 오른 손목의 검은색 자국. 이걸 일각에서는 뭐 스탠드 시술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손목 흉터를 그냥 가볍게 넘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저 흉터가 심혈관 조영술 때문에 동맥을 이렇게 굵은 바늘로 찔렀기 때문에 생긴 그 흉터다라는 게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예. 근데 확률 한 80% 정도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게 생긴 지 한 일주일 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월 23일경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4월 23일경 미국 행정부 관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있으면서도 의학적 시술 또는 의학적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네, 확실한 증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주일의 시간이 거의 맞습니다. 원산 특각이 있으면서 뭔가 심장과 관련한 시술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증거가 바로 저 피딱증 같은데. 물론 저게 주로 이제 스테드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시술을 할 때는 허벅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위치가 아니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산에서 시술을 받았다. 시술을 받기 때문에 저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 근데 뭐 북한 더 저보다 잘 아시니까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술은 웬만하면 봉화 진료소 평양에 가서 하지 원산에서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다른 첩보를 얘기하자면은 평양부터 원산까지
김정은 1호 의사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첩보도 있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하. 간단한 시술 장비를 원산특에 갖다 놓고 시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정우 씨 하나 더요. 아까 화면에도 쭉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게 물론 건강해졌는데 살은 더 찌고 얼굴이 좀 그을린 거 아니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뭐 신변지성설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 언론에서 작년부터 금년 그다음에 4월까지 총 4개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인데 사진이 작년 12월 말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 이후에 갑자기 얼굴이 새까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부터 새까매졌다가 4월 11일 날 마지막 사진이 나타났을 때 얼굴이 굉장히 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것 자체가 햇빛에 탔다기보다는 아마도 이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내장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얼굴이 까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최근에 이제 다시 5일 날 나타났는데 살이 쪘는지 아니면 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면 얼굴이 부었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목도 더 부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객관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소 살이 찐 것, 그리고 얼굴이 그을린 것도 어쨌든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증이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햇볕에 탄 것보다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까 한번 전 걸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목에 검은색 자국 관련해서 여전히 건강 이상설, 시술설까지 나오는데 이 시술설과 관련해서요, 청와대는 정말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수술도 시술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왕설래하는 그걸 지켜보면서 미국 언론 매체, 한국 언론들의 정보력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헛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다만 지금 한국의 정보당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제대로 보고 있구나. 유력 언론들까지도 막 거기에 휘둘렸으니까 재미를 느꼈을 거예요. 뭐. 어쨌든 김상회 평론가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선 끌기는 확실히 성공한 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 지금까지 퍼즐이 맞춰진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총선을 지나치면서도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러면서 국제적인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많은 도발을 했잖아요. 예. 북한이.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파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방어, 자위를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목을 끄는 망의 소득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게 재밌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즐겼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건강 이상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심각하게 만약에 내부에서도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와 관련된 연락이나 이런 신호 같은 게 많이 증가했을 거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정보당국에서는 이거는 건강이상설, 위중설이나 사망설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은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예. 단 하나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좀 아까 이제 도발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잘 설득하는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건 의문사항입니다. 예. 김정우 시장,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정원에 계셨었으니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쨌든 정보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이제 다들 인정을 받았어요. 다만 물론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몇몇 탈북자들이 주장했던 위중설 사망설까지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필요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나치게 정보를 노출한 거 아닌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묘한 전략적 보호성을 유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면에서 신중했었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자세히 얘기한 사람이 이제 통일부 장관하고 예. 정세현 문정인 씨였구만요. 13일부터 해서 아주 건강하다는 얘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지나치게 자세히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애매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너무 지나치게 김정은이 완전히 건강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투병에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휴민투망이라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이 그때 김정일이 2008년 8월 달에 양치기요? 네, 양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한 다음에 그게 코미트만이 무너져가지고 상당히 고생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노출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뭐 김종국 시장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럼 김정은의 앞으로 행보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6년 전에 40일 넘는 자맹을 깨고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도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현정 의원. 네. 새로운 전략무기 보고가 될 것이라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얘기를 했는데 네. 원래 뭐 자맹을 깨고 등장 그리고 GP 총격 뭐 작은 도발이라면 더 큰 도발 그래서 뭐 산음동 미사일 기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12월 28일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곧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에 대한 실험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올 초에.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미 행정부 당국자가 이야기가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일단 이번에 순천 인비료 공장 가기 이전에 산음동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이 산음동이 그동안 보면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 아주 핵심적인 연구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 인력만 한 1000여 명 정도의 연구력이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왜 여기를 갔을까? 즉 자신이 어떤 공배 행보를 하기 이전에 만약에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뭔가 공개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마 북한도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문제라는 이런 것 때문에 대외적으로 장애는 있겠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하면 이제부터는 뭔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어떤 카드를 만지고 있을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미국이 그래서 좀 많이 유심히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는 거겠죠.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것 아닌가 미국이 경고까지 나섰습니다. We know there have been other extended periods of time where Chairman Kim's been out of public view as well, so it's not unprecedented. Regardless of any of that, our mission has remained the same, to convince the North Koreans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to verify the same, and to then create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그럼 신 대표님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입장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발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B-1B까지 재배치한 거다.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B-52 폭격기를 5대를 괌에 배치를 해놨다가 그거를 뭐 C야 이렇게 하는 콜사인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 전략사령관의 발표가 앞으로 폭격기는 영원히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미 본토에서 이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B-52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B-1B 폭격기 4대를 운영 인력 200명을 같이 왔으니까 아예 장기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게 그 중국 관련한 뭐 이런 그 남중국해 여기에서 항해의 자유작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서비스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지난 22일 그리고 29일 날 B-1B 폭격기가 1대 그리고 2대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B-1B 폭격기는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그 대한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된 폭격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4대가 배치된 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중국해에서의 대중국 호위 전략, 항해의 자유작전하고 관계가 없는 폭격기죠. 이건 오직 재래식 전략. 그러니까 대규모 폭격 작전하는, 지상 폭격하는 이 기종입니다. 그러면 이건 중국 지상을 폭격하겠습니까? 여기 왔으니까 북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대비 전력이다. 글쎄요.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도발을 또 준비할지 저희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위중설, 사망설을 주장했던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말 새 꽤 컸습니다. 오늘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 입장문을 내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의 주장은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두 당선자는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국민 혼란과 안보 불안을 부추긴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마땅할 텐데 명확한 근거 없이 또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 사과나 재벌 반지를 요구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원유철 대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 네. 김상현 변호사님. 네. 야당 내부에서도 태영호 당선인, 지성호 당선인에 대한 좀 내부 성찰 목소리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야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답은 정부로부터 끌어냈어야 되고요. 그 답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답에 대해서 다시 의문 제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예 그냥 단정을 줘버려서 본인들이 책임을 떠안아 버렸어요. 99% 뭐 확실하다, 사망이다, 뭐 걸어다니지 못하는 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큰 미스를 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과는 굉장히 잘 하셨다. 그리고 이 사과를 바탕으로 이제서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가는 자세를 갖추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